오늘은 5월 15일 목요일 오후 5시 정도 됐고, 원래대로라면 오늘 가게 영업하는 날인데 그 5월에 고정 휴무가 4번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월 중간이잖아요. 딱 15일이. 그냥 하루 좀 쉬자, 푹 쉬자 싶어서 오늘은 진짜 가게에 발도 들이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무슨 날인지 제가 이제 가게 이전 준비를 하다 보니까 당근에 매물을 제가 셀프로 올려놨어요. 가게 지금 자리를. 제가 한 오후 1시 이렇게 넘어서 근처 동네 카페에서 커피 마시면서 농땡이 부리고 있는데 채팅이 오더라고요. 오늘 가게를 보러 오고 싶다고. 그래서 그럼 7시쯤에 만나자, 가게 보러 오세요 하고 이제 저는 조금 일찍 가게로 와서 결국 또 잡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게 오픈은 안 하고 4시쯤 와서 슬렁슬렁 작업을 조금 하고 있었고, 살짝 여유가 생겨가지고 카메라 앞에 앉았다. 무슨 수다를 떨까 생각을 해보니까 오늘 또 때마침 이렇게 오늘 보러 오겠다고 하신 분이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다가 아무리 진짜 배달 전문점 저를 포함해서 하지 말아라 하더라도 또 어떻게든 창업을 생각하시는 분은 계시고, 모든 배달 전문점 하는 사람이 망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이런 배달 전문점이든 음식점이든 창업하면 어렵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렇게 한번 창업병에 걸리면 이게 차려야 나아요. 차려야 낫기 때문에 이런 시국에도 배달 전문점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고, 배달 전문점 창업을 위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보실 거 아니에요. 물론 저처럼 이미 요식업 경험이 있는 분들일 수도 있고, 진짜 아예 처음으로 식당 장사를 해보려고 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 거예요. 이미 요식업 쪽에 혹은 배달 전문점 창업에 경험이 있는 분들 말고 처음으로 이제 배달 전문점을 창업하고자 할 때 매물을 보러 다닐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이게 경험이 없으신 분들, 그 매물을 볼 때 무엇을 고려해야 되는지 물론 아시겠지만 좀 약간 진짜 현실적이어서 옆에서 누가 어드바이스 해주지 않으면 모르는 점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거를 제가 한번 오늘 너무 거창하게 말했나? 아무튼 별건 아닌데, 아무튼 그런 거 한번 제가 꼬집어서 말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만의 노하우? 팁? 같은 건데, 돈 안 들이고 배달 전문점 홍보하는 방법이랑 돈 안 들이고 재주문 올리는 방법, 요거 한번 살짝 말씀드려볼게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저를 이미 알고 계신 구독자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냥 이 영상만 클릭해서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제가 뭔데 무슨 노하우? 그걸 너가 어떻게 알려주겠다는 거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약간의 신빙성 혹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간단하게 제 경험을 이야기해보자면, 제가 20살 돼서부터 지금까지 서비스업, 특히 요식업이나 식당 쪽에서 일한 경험이 대략적으로 한 14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제가 14년 동안 직접 가게를 운영한 사장님이었다는 말은 아니고요. 알바, 그러니까 20살 때부터니까, 제가 20살에 갑자기 사장님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20살 때부터 알바 혹은 직원, 매니저 이런 단계를 거쳐서 지금 이렇게 내가 운영하고 있다 하는 기간까지를 합쳐서 이야기를 드리자면 14년 정도, 약 14년 정도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거를 경력이라고 말하기보다 그냥 경험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내가 직접 운영을 하고 제가 사장입니다 이렇게 해서 가게를 운영했던 거는 약 5년 정도? 5년 차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경험했던 업종 무엇이 있냐, 그냥 나열할게요. 일단 오므라이스, 돈가스, 캐주얼한 경양식집, 샤브샤브, 이자카야, 고깃집, 수제버거집, 개인이 이렇게 운영하는 퓨전 양식집, 또 반대로 기업이 운영하는 패밀리 레스토랑. 제가 가끔씩 이제 너무 식당 위주로만 다니면 물려요, 이게 사람이. 중간중간에 환기를 하고자 이제 편집샵 쪽에서도 일을 해보고, 스파 브랜드, 의류 스파 브랜드에서도 일을 해봤는데, 이런 편집샵이나 의류 쪽은
진짜 그 판매직이잖아요. 완전 고객이랑 1대1 케어가 되는 그런 서비스이다 보니까 확실히 이 손님들의 유형을 파악하기 되게 좋았던 것 같아. 저런 사람은 이제 이렇게 응대를 하면 좋고, 이런 사람은 또 이렇게 응대하는 걸 좋아하시고, 뭐 약간 이런 거. 그래서 이것도 일단 일종의 서비스직이니까 한번 제 경험에 넣어봤습니다. 하면 그 다음에 어떤 상권, 너 그러면 어떤 상권에서 일을 해봤니? 묻는다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할 때, 내가 알바할 때, 내가 직원일 때 안 바쁜 가게 가면 시간이 진짜 안 가고 진짜 그렇게 눈치가 보일 수가 없어요. 내가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라면. 그래서 저는 일단 바쁜 곳, 시간 잘 가는 바쁜 곳 그런 쪽에서 좀 많이 일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체력이 많이 늘은 것 같아. 진짜로. 본 주거지가 거의 서울이었다 보니까 서울 쪽에서도 이제 주말 되면 드글드글 바글바글 막 사람들 몰리는 동네 있잖아요. 근데 상권 자체가 많이 죽기는 했는데 그 해화역, 대학로라고 하는 해화역에서 일을 해봤고 명동역, 서울역, 압구정 쪽에서도 일을 조금 해봤고 역 이름만 들어도 아시겠죠? 대충 어떤 분위기인지. 그리고 또 지금도 그렇지만 가끔은 그냥 동네 집 앞에 있는 역 근처에서 조용하게 일을 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보통 보면 1인 사장님인 경우가 많아요. 1인 사장님이 운영하는 동네 상권의 이자카야, 1인 사장님이 운영하는 동네 역 번화가에 있는 고깃집. 제일 중요한 지금 이 배달 전문점은 완전 동네 상권이에요. 완전 주거 상권. 역 앞도 아니고 그래서 주변에 그냥 원룸촌이나 아파트 단지 있고 그냥 학교, 대학교 있는 그런 곳이에요. 제가 경험했던 상권 중에 그러면 제일 특이했던 경험이 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아무래도 제주도일 것 같아요. 제주도에서 제가 6년 정도 되던 해에 다시 서울로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제주도라고 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그 관광지를 생각하시는데 제주도에서도 관광객이 몰리는 상권이 있고 그냥 그 도민들을 상대로 하는 상권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 제주도에 가서 이제 일을 하면서 살 때는 관광지 쪽에서 많이 있었고 이게 나중에 시간이 몇 년 지나다 보니까 그 관광객들의 텐션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제가. 관광객들 텐션이 너무 힘들어서 이제 제주도 안에서도 도민을 상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상권에서 일을 좀 하다가 제가 처음 창업한 자리가 제주도였어요. 제주도에서 작은 양식집 같은 걸 운영을 했었는데 이 가게가 어떤 가게였는지 자세히 보고 싶은 분들은 제 채널에 되게 아래로 내리다 보면 제가 가게에서 일하는 영상도 있고 폐업할 즈음에 찍었던 영상도 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운영하던 가게의 모습이나 분위기나 그런 것들이 궁금하시다, 이 영상을 보고 또 궁금증이 들었다 하시는 분들은 그것도 한번 봐보세요. 그래서 파스타 몇 개랑 샐러드랑 리조또랑 이렇게 해서 놓고 팔았던 가게인데 2년 정도 운영을 하고 이제 사정상 제가 다시 여기 육지로 서울로 올라오게 되면서 정리를 했던 거고 그거랑 약간 맞물리면서 여기 동생이 차려놓은 배달 전문점에 같이 일을 하다가 이래저래 요래조래 하다가 동생이 빠지고 이제 제가 운영하는 가게가 되었고 그게 지금 2년 차에 접어든 게 지금 현재 상황이다. 와,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한다더니. 그래서 제가 이렇게 10몇 년 동안 계속 요식업이나 식당이나 서비스직을 전전하면서 저는 한 번도 이게 제 되게 자랑스러운 경험이다, 경력이다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제 친구들이나 제 주변에 비슷한 또래 친구들은 보통은 이런 식당에 알바를 거쳐서 더 좋은 회사로 들어가거나 이제 안정적인 길을 가잖아요. 근데 저는 그 회사를 죽어도 못 다니겠는 거예요. 회사를 죽어도 못 다니겠는 거야. 저는 그래서 지금도 어떤 사람 하냐고 물어보면 그 회사 오래 다닌 사람들, 저 그거 진짜 존경해요. 그러니까 물론 저도 중간에 회사를 다녀보려고 좀 노력을 했던 기간도 있는데 못할 짓이던데요? 못하겠던데요? 그래서 회사 다니는 분 진짜 존경하고 그래서 아무튼 저는
이게 한 번도 자랑스러운 내 명함이다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지금 와서 돌이켜보니까 그냥 이게 남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냥 쉬운 일? 보잘것없는 일이었어도 이게 내가 제일 흥미가 있는 일이었고 이게 제일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이었고 이걸 하면서 그냥 하루하루 보람되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30살 때쯤 됐을 때는 내 가게를 차리고 싶다라는 목표 하나만 가지고 그렇게 제주도에서 열심히 살았던 거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어쨌든 뭐 지금은 문 닫고 폐업했지만 그때 당시에는 진짜 내가 말하던 대로 내가 생각했던 대로 30살 됐을 때 내 첫 가게를 오픈할 수 있었던 다 밑거름이 될 수 있었던 경험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아무튼 그러면 이제 진짜로 오늘 하려고 했던 영상 주제에 맞는 이야기를 해보자면 자 오늘의 주제 내가 배달 전문점 창업에 관심이 있어서 배달 전문점 자리를 찾을 때 어떤 자리 어떤 매물에 가게를 차리면 좋을까에 대해서 말해보겠습니다. 진짜 내가 배달 장사를 처음 해보고자 하는 분들 기준으로 한번 말을 해볼게요. 보통 이제 배달 전문점 창업해야지 하고 매물을 본다고 하면 그냥 월세 싼 곳, 그냥 뭐 아무데나 월세 싼데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어차피 뭐 손님이 직접 와서 식사하시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근데 이게 맞거든요? 맞는데 틀려요. 맞는데 틀린 말이야. 뭔 소리냐면 만약에 창업을 하려는 사람이 나 같은 사람이야. 운전할 줄 모르고 오토바이 탈 줄 몰라서 그 직접 배달을 못하는 사람이야. 배달 대행사가 사실 뭐 동네마다 지역마다 살짝씩 다르긴 하지만 보통은 가게에서 직선거리 반경으로 한 1km, 1.2km까지는 기본 요금이에요. 택시처럼. 그리고 그 기본 거리를 넘어가면 100m마다 뭐 100원, 100m마다 200원 이런 식으로 할증이 붙어요. 거리별 할증이에요. 근데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네 위치나 대행사나 뭐 아무튼 이래저래한 이유로 조금씩 다를 수는 있는데 보통은 이렇다. 자, 이제 그러면 내가 배달 전문점 창업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신 분들은 메뉴나 이런 상권, 내가 원하는 상권 정도는 이미 이제 생각을 해두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도를 딱 봐. 그래서 내가 만약에 내 음식이 여기 대학교 근처에 사는 대학생들 집중 공략하고 싶어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집중 공략하고 싶어. 내 가게 위치가 이 대학교, 이 원룸촌, 이 부근에 기본 거리에 들면 들수록 좋은 거죠. 웬만하면 넘지 않는 게 좋은 거예요. 기본 거리로 배달해 줄 수 있는 그 반경에 든 게 베스트겠죠. 내가 주력으로 배달하려는 이 상권에서 내가 조금만 멀어지잖아? 그러면 100m, 200m, 300m 되게 가까운 거리거든요, 생각보다. 300m만 멀어져도 배달비가 600원이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큰 차이예요. 배달비가 기본 4,100원이냐 4,700원이냐는 진짜 큰 차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꼭 확인해 보셔라. 아무리 배달 전문점이라도 내가 팔고자 하는 내 음식에 맞는 그 주력 상권을 정해야 되고 그 주력 상권에서 기본 거리 안에 자리를 잡아야 된다. 그래야 큰 지출을 막을 수 있고 조금이라도 배달비를 절약할 수 있는, 그래서 그 배달 전문점의 입지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다. 진짜 막 완전 사람들 바글바글하는 그런 메인 상권에 들어가야 되나요? 라고 한다면 그럴 필요 없다. 그러면 상권이 중요하지 않은 건가요? 라고 한다면 그건 아니죠. 내가 타겟으로 삼는 상권에서는 멀어지면 안 돼. 그래서 어느 정도 그 상권이 중요하냐, 위치가 중요하냐, 입지가 중요하냐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 그거에 대한 해석은 요런 이야기였고, 자 그러면 요즘에는 일반 대행사 계약 안 하고 그냥 그 플랫폼 입점해서 장사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것만 입점해서 쿠팡이츠나 요기요나 뭐 배민 그냥 그것만 가입해서 운영하시는 사장님들도 있을 건데, 난 일반 대행사 그럼 계약 안 하니까 상관없겠네? 뭐 위치 딱히 상관없지 않을까?
않을까요? 왜냐면 보통 플랫폼은 딱 그 계약된 배달료까지만 지불을 하거든요. 플랫폼에서는 저희한테 그 배달비 할증을 받지는 않아요. 비가 오거나 거리가 멀어진다고 해서 그 점주한테 돈을 더 가져가진 않는데 일정 기본 배달료가 딱 고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멀어지어도 상관이 없겠네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것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 일단 지금 25년 기준으로 쿠팡이랑 배민 그 두 개가 대표적이니까 그 두 개로 이야기를 하자면 쿠팡이랑 배민이 내 가게에 위치한 그 직선 거리 반경으로 4km까지만 노출을 해요. 근데 4km가 그렇게 좁은 거리는 아니거든요, 배달하기에. 그렇기 때문에 이 4km, 배달 반경 4km 안에 내가 노출하고 싶은 동네에 어딘지 잘 봐야겠죠? 최대 내가 어디까지 노출될 수 있는지를 고려해서 위치를 정해야 하고 그 내가 원하는 동네가 반경 4km 안에 들면 좋고 또 어쨌든 저쨌든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배달 완료, 배달 수행 완료 시간까지 길고 우리 가게 픽업지에서 배달지가 멀면 기사님들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거리가 머니까. 그래서 뭐 어쨌든 배달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막 뜨끈뜨끈하게 갖다 드려야 되는 막 그런 음식 있잖아요. 막 그런 거는 이제 겨울철 되면 짜게 식을 수도 있어. 그래서 이 라이더분들 사이에서 그들만이 쓰는 용어가 있는데 이렇게 좀 배달지가, 전달지가 좀 험한 곳이라던가 가기가 힘든 곳을 유배지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한 번 들어가면 나오기 힘들고 돈 안 되는, 시간만 잡아먹고 돈 안 되는 그런 배달지를 유배지라고 하는데 내가 내 가게의 자리를 너무 고려 안 하면 내가 내 가게가 셀프 유배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벌써 싼 곳으로 해서 위치가 좀 애매한 데다가 그냥 자리를 잡으면 내 가게가 셀프 유배지가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떡하겠어? 기사님들이 픽업을 하러 오기 싫겠죠. 그러면 배차가 잘 안 되겠죠.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돼. 그래서 제가 배달 전문점을 해보다 보니까 기사님들이 픽업하기에도 괜찮은 장소, 셀프로 유배지에 나를 가두는 그런 장소는 되도록이면 피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는 가게를 안 해보신 분들은 조금 어려워하는 게 가격 설정이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같은 메뉴더라도 내가 어디서 뭘 어떻게 구하느냐에 따라서 원가가 달라지기 때문에 원가 계산은 내 가게에 맞게 꼭꼭 해보셔야 되고 그런 틀이 어느 정도 있다는 가정 하에 그래도 내가 얼마 정도 가격을 형성해 놔야 여기서 이제 먹힐까, 메리트가 있을까, 이게 또 동네마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럴 때에 참고하면 좋은 꿀팁은 그 어플에 들어가 내 위치를 이제 내가 그 가게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 위치를 찝은 다음에 목록을 쫙 봐. 내가 국밥을 팔 거야. 그러면 국밥 카테고리에 들어가서 그 리스트에 있는 가게를 다 들어가 보세요. 다 들어가서 일단 봐. 그래서 대충 어떤 메뉴가 얼마에 올라가져 있고 세트 구성, 뭐 1인 세트 구성, 2인 세트 구성은 보통 다 요 정도의 요 가격대로 하고 있구나, 팔고 있구나 라는 걸 이제 보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걸 보고 똑같이 메뉴 이름, 메뉴 가격, 메뉴 구성 이거를 똑같이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진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고 그걸 보고 베끼라는 게 아니고 참고하라는 거예요. 복사 붙여넣기 하지 않고 내 것으로 만들어서 우리만의 좀 더 특별한 메뉴로 만들면 어려움이 덜어질 것이다. 처음 이제 배달 플랫폼에 내 가게를 올리려고 하는데 너무 막막해. 그럴 때는 참고 정도 하면 좋다. 그리고 그런 걸 보면서 우리 가게만 가지고 있는 특별한 메뉴를 더 만든다던가 특별한 구성을 만들어서 조금 더 구미가 당길 수 있게, 메리트가 될 수 있게 하면 된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가 가게, 배달 전문점 창업하고자 할 때, 처음 창업하고자 할 때 고려하면 좋은 것들에 대한 이야기였고, 그 나만의 팁, 오픈 초반에 돈 안 들이고 홍보하는 팁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그 내 가게 근방 배달 장사하는 동종업장보다 일찍 열고 늦게 닫기입니다. 이게 은근 자동으로 홍보가 됩니다. 근데 이제 대신 돈을 안 쓰기 때문에 나를 갈아 넣어야 돼. 돈을 안 쓸 거면 몸으로 때워야 돼요. 근데 막 그런 우각을 해서 막 피크 시간에 가격 경쟁하는 것도 물론 홍보에 도움이 되지만 숨어있는 손님을 잡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 오픈 초기에는 내 음식이 너무 맛있고 자신이 있어도 손님들은 사실 이미 자주 시켜 먹는 데가 있고 그 리뷰나 주문 수가 많은 쪽으로 쏠리기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런 가게를 상대로 우각을 해서 더 상위로 띄우는 거 좋지만 클릭해보고 이탈할 확률이 되게 높잖아요. 아무래도 초반에는 그렇게 홍보에 광고에 돈을 막 써도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냥 이 가게보다 내가 먼저 오픈을 열어 30분, 뭐 1시간 오픈을 먼저 해. 그리고 이 가게보다 이런 가게들보다 내가 30분 늦게 닫거나 뭐 1시간 늦게 닫아. 그러면 자동으로 약간 그 손님들한테는 선택지가 없는 거야. 여기 말고는 시킬 데가 없는 거야. 그랬을 때 딱 주문을 해서 드셨는데 생각보다 내 음식이 진짜 좋아. 그 자신 있는 맛있는 음식이야. 그러면 손님들은 여기도 괜찮네? 후기도 별로 없고 그래서 좀 긴가민가 했지만 그냥 신생이라서 새로 생겨서 조금 이제 그렇구나. 근데 맛이 있네 생각보다 이렇게 느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대부분 가게가 열려있지 않은 그 시간을 공략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제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시간에는 문을 안 여는 이유가 있기는 해. 보통 가게 사장님들이 이 시간에 열고 이 시간에 닫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막 엄청 큰 매출 증대가 되지는 않을 거예요. 초반에 조금 그런 틈새 시장 공략하기에 나쁘지 않은 방법이다. 돈 안 들이고. 이거는 진짜 잘 안 알려드리는 저만의 꿀팁인데, 두 번째, 제 영상을 봐주시는 구독자분들만 알고 계세요. 뭐냐면 리뷰에 댓글 달기예요. 이게 뭔 노하우고 이게 뭔 팁이야 하실 수도 있는데 제 얘기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리뷰에 댓글을 다는데 언제 다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보통 요즘에 리뷰 이벤트 같은 거 하시면 하루에도 막 리뷰가 너무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뭐 하루에 내가 리뷰 10개를 받아? 그러면 그게 3일만 쌓여도 내가 댓글 달 리뷰가 30개가 되니까 이게 사장님들이 저처럼 혼자 일을 하시거나 직접 몸을 써서 가게를 운영하시다 보면 잠깐 앉아서 이렇게 리뷰에 댓글 다는 게 진짜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업체 써가지고 관리를 하시거나 그냥 아예 복사 붙여넣기,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로 많이 하시는데 저는 적어도 오픈 초반에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오픈 초반에는 특히나 브랜드 아니고 체인점 아니고 개인으로 좀 해보고자 하는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오픈 초반에는 적어도. 브랜드가 있는 곳이면 사실 내가 리뷰 관리 안 해도 브랜드 네임이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그냥 검색해서 알아서 찾아와 주시는 그런 경우가 많긴 하지만, 저같이 이제 개인으로 하거나 유명하지 않은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초반에는 리뷰를 직접 달아주시는 게 좋다. 그러면 그냥 리뷰 복사 붙여넣기 하지 말고 네가 적으라는 게 노하우냐? 리뷰를 언제 다느냐, 시간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만약에 어제 오늘 이렇게 새로운 리뷰가 쌓였어. 그러면 바로 댓글을 다는 게 아니라 한 3일 4일 묵혀요. 어차피 바쁘잖아. 그러니까 묵힌 다음에 뭐 한 5일 정도 됐을 때 댓글을 달아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그 3일 된 4일 된 리뷰에 댓글을 달면 손님 핸드폰에 알림이 가요. 내가 먹었던 어디에서 사장님 댓글이 달렸습니다. 이렇게 하고 알림이 떠요. 그러면 그거를 그냥 사실 보고 무시하는 손님분들도 당연히 계시겠지만 저는 눌러보거든요. 저는 눌러봐요. 그렇게 되면 내가 리뷰 남겼던 가게에서의 그 맛있게 먹었던 기억, 이 집에서 이렇게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었지? 이러면서 이제 상기가 한 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3, 4일, 5일 이렇게 지난 리뷰에 댓글을 달 때 알림이 가잖아요? 그러면 언제 알림이 가면 좋겠어요? 식사 전에. 주문 피크가 오기 전에 쓰면 좋은데 제가 추천하는 시간은 3시, 4시, 5시 요 정도에 올리면 반응이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게 효과가 있는지 좀 테스트를 해보고 싶어가지고 일부러 그런 내용을 썼거든요. 일주일 이렇게 지난 리뷰에 댓글을 막 달아드리면서 이렇게 맛있게 드셨다고 리뷰를 달아주신 지 벌써 뭐 일주일이 지났는데 잘 계셨나요?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아직 저녁 식사 전이시라면 저희 땡땡땡 덮밥 어떠세요? 이렇게 하고 댓글을 남겼어요. 그래서 한번 좀 기다려봤지. 진짜로 이거를 보실까? 이게 과연 진짜 효과가 있는 방법인가? 거짓말처럼 진짜 내가 단 댓글에 응답을 하듯이 진짜 주문을 주셨고 그 요청사항에 리뷰 달아주신 거 보고 생각나서 주문합니다 이렇게 적어주신 거예요. 생각만 했던 방식이긴 했는데 진짜로 이렇게 응답하는 손님이 있구나 라는 거를 증명을 받고 나서부터는 항상 리뷰에 복사 붙여넣기 하지 않고 좀 소통하는 방식으로 많이 이렇게 댓글을 달고 식사 주문 전 보통 이제 직장인분들이나 학생분들이 저녁 시간 오기 전에 뭐 먹을까? 오늘 집에 가서 뭐 먹을까? 오늘 퇴근하면 뭐 먹을까? 이렇게 고민을 할 만한 시간에 그 뇌의 알고리즘을 읽은 사람처럼 그렇게 댓글을 달면 오늘 저녁은 이 메뉴 어떠세요? 이렇게 달면 물론 100% 응답해 주시진 않겠지만 몇몇 분들은 진짜로 재주문을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패턴이 조금 지속되다 보면 그 손님들이 단골 손님으로 많이 자리를 잡더라고요. 근데 다 듣고 나니까 너무 별게 아니죠. 너무 별게 아닌데 이게 막상 직접 해보지 않으면, 직접 경험해보지 않으면 잘 모를 수 있는 꿀팁이고 노하우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이렇게 막 열심히 이야기했지만 이미 장사하고 계신 사장님들이나 선배님들은 다 알고 계시는 방법일 거예요. 진짜 내가 아끼는 사람 아니면 잘 안 해줄 만한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별거 아닌데 굳이 막 얘기를 해주고 싶은 이야기들은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면 이런 방식들을 생각해내기까지 제가 직접 경험을 했던 거고 몸으로 부딪히면서 습득한 정보이기 때문에 그냥 막 알려주기는 싫단 말이야. 근데 제가 예전에 올린 그런 브이로그 댓글 같은 거에 이제 배달 전문점 창업을 생각하고 있어서 보는데 재밌게 보고 있다 이렇게 많이 남겨주신 분들도 계셨고 어쨌든 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그런 배달 창업이나 배달 전문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봐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냥 단순히 재미로 보는 채널이 아니라 저도 받은 만큼 저도 이제 뭐 구독자분들이 저를 구독해 주시는 만큼 좀 뭔가 작은 거라도 좀 드리고 싶은 마음에 또 이렇게 살짝 정보를 흘려드리면서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이렇게 수다 한바탕 떨고 마치겠습니다. 네, 갑자기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어떻게 찾아올지 모르겠지만 다시 브이로그처럼 장사 브이로그처럼 찍어서 조만간 또 오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는 공손하게.